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지난밤 뉴욕 시장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을 잘 소화해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간 밤이었습니다. 전약 후 강의 패턴으로 마감이 되면서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이 된 건데요. 우리 시장 분위기만 보면 어제 선반영을 뒤로 하고 어제 하락했던 종목들이 조금은 회복을 해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전체 분위기만 두고 보면 나쁘지는 않은데 섹터별로 순환매도 너무나 빠르게 이어지고 있고 그 섹터 안에서의 종목별로도 차별화가 되고 있고 개별주까지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려운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좀 잘 맞는 전략과 투자에 대한 중심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오늘 경제 맥통에서 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0일 현재 양시장 상황 간략히 보고 가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반영하면서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하락분을 좀 회복을 합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탄력이 둔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2600포인트 위에서의 플레이가 보여집니다. 코스닥의 분위기가 조금 더 긍정적입니다. 오르는 종목이 1032종목, 1000종목이 넘어가는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원자력, 전력설비, 화장품, 건설 분위기가 좋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환율에 대한 부담으로 9거래일 만에 좀 매도로 전환을 하는가 싶었는데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뚜렷한 매수 주체는 없습니다. 개인이 소폭으로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 기관도 100억 원대 담고 있는 양상입니다. 코스닥의 분위기가 더 좋은 것이 아무래도 외국인이 지금 물량을 좀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개인은 팔아내고 기관이 소폭의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쨌든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전체적인 종목들 시장의 분위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민재 캐스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맥 캐스터 오민재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미국발 악재 하방 압력을 받아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파란불 켠 시장이었는데요. 어젯밤 미국 증시도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약세 출발했으나 점차 낙폭 회복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9시장 시작하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 우리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지수, 양대 지수 모두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작은 0.7% 오른 2620선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는 0.01% 오른 260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0.42% 오르며 716.59포인트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우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역시 소폭, 어제보다 규모는 작지만 82억 원, 23억 원대 매도 중입니다. 반면 개인은 140억 원대 물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00억 원대, 140억 원대 사들이고 있고요. 반면 개인은 차익 실현에 대한 기대감으로 165억 원대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저희 거래대금 상위 종목 탑3 골라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면서 하루 만에 20만 원 선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AI 생태계를 강조하면서 이 향후 국내 반도체 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어제 3% 넘게 하락하면서 19만 원대에 마감을 했지만요. 다시 하루 만에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 전날 열린 기조 연설에서 엔비디아의 AI 생태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특히 중국의 AI 시장 규모가 500억 달러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와 협력하는 SK하이닉스 등 이 칩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이 기회가 될 것이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국내 로봇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 로보티즈는요, 이 20년 1분기 이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5년도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102억 원대의 매출과 8억 2천만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이 액추에이터는요, 로봇에 들어가는 구동 장치입니다. 이 로봇의 손의 제어력과 움직임과 같은 부분에 인공지능 학습이 이제 정교해지면서 이 적절한 속도, 힘으로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구동 장치의 역할도 중요해졌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또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의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로보티즈를 비롯한 국내 액추에이터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살펴보실 종목은요, 바이오 비주입니다. 바이오 비주는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인데요. 오늘 코스닥에 첫날 상장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 18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바이오 비주는 스킨 부스터, 히알루론산 필러 등 의료 미용 제품에 대한 자체 개발, 그리고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립 초기부터 해외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면서 중국, 동남아, 아시아, 유럽 등 21개국의 이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이오비주는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제2공장 건설 그리고 연구 개발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오전장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력, 화력 등의 발전 선비를 국내외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최근 인공지능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 사용 확대 기대감에 이 주목을 받으면서 체코 원전 프로젝트, 원자로와 또 증기 발생기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나타냈는데요.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하반기 미국 AI 센터에 쓰이는 가스터빈 수주가 기대된다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스터빈은요, 연료를 연소시켜서 발생한 고온 고압의 가스를 이용해 이 터빈 블레이드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긴 에너지로 발전기나 항공기, 또 선박, 펌프 등 다양한 기계의 동력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형 가스터빈 생산 능력이 포함 상태라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가스터빈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6.21% 오른 36,75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두 번째로 골라온 특징주는요, 바로 앞타머 사이언스입니다. 이 폐암 조기 진단 키트의 인도 상용화가 추진되면서요,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개장 후 5.36% 오른 주가는 이 곧이어 급등세를 오르며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이날 앞타머 사이언스는 폐암 조기 진단의 조기 진단 키트에 인도, 방글라데시 그리고 네팔 지역에 이 생산 판매에 대한 인도 의료기기 업체 아피디 헬스케어와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타머 사이언스는 회사의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이 폐암 진단 기술을 이전하고 또 시약 원료를 독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의 아피디 헬스케어는 이 앞타머 사이언스의 로열티 수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29.94% 상한가 오르며 1,406원에 거래 중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요, 동원산업입니다. 동원산업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원양어섭 그리고 수산식품 기업으로 동원그룹의 핵심 계열사인데요. 동원사업이 최초로 어군 탐지 전용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는데요. 이 동원산업이 개발한 어탐 전용 드론이 조업 현장에 투입됐다는 소식에 이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수산 기업들은 어군을 찾기 위해 헬리콥터나 범용 드론을 활용해 왔었는데요. 이 설계 단계부터 어탐을 목적으로 드론을 맞춤 제작한 거는 이번 동원산업이 처음입니다. 이 어탐 드론은 선망선인 오션 에이스호에 우선 탑재되고요. 2026년까지 도입될 계획입니다. 오늘 동원산업은 전거래일보다 0.32% 오른 46,45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장중 최고가 47,800원까지 찍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코스닥 시장 둘 다 모두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세 보여줬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0.36%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2.68% 올라서 거래 중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알테오젠과 HLB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현재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각각 4%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린 캐스터 오민재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의 맥 짚어보시죠. 오민재 캐스터와 함께 오전장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보더라도 어제 약세를 보였던 반도체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약세를 보여주는 분위기가 한눈에 느껴지는데요. 5월 20일 투자 전략 에릭 마스터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터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욕 시장 얘기부터 해볼게요. 지난 두 번보다는 수월하게 넘어가는 어쨌든 양상이었는데 30년물 국채 금리가 또 튀어오르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어제였습니다. 미국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 사실 무디스의 미국 또 신용등급 하향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굉장히 애매한 장세가 만들어졌죠. 사실 이미 두 번 겪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물 시장부터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미 겪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미증시가 장중에 MS라든지 기술주들의 반등을 바탕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무디스 재료는 소화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현재 상황을 보면은 상승 재료가 상당히 부족한 모습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제 또 무디스 재료로 인해서 하락을 보였던 종목들이 회복을 하고 있는 장세이다, 반등의 장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현재 상당히 제한된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트럼프와 푸틴의 이슈도 있었고 모디스 관련된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있었고 굉장히 좀 관망세가 짙은 시장 흐름이다 보니까 이번 주 이러한 형태가 조금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서 조금 여유롭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5주 연속 올라오기도 했고 드라마틱하게 한 번 더 올라주기에는 재료가 부재한 상황이다. 에릭 마스터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하단은 좀 제한된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매일 시세가 되는 종목들은 있단 말이죠. 시장 전체에 대한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보시다시피 또 하루하루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 강했던 종목이 오늘 약세를 보이고 또 어제 약했던 종목이 오늘 반등을 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사실 최근에 또 긍정적인 모습을 지속하고 있고 주가 지지받는 자리적으로 봤을 때에도 20만 원 부근에서 꾸준히 머물러 주면서 돌파에 대한 시도까지도 해볼 수 있는 구간에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또 관세 같은 부분들도 소화를 해 나가는 구간인데 미국과 중국의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반등이 꼭 필요하겠죠.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실적을 앞두고 기대감으로 혹은 실적을 소화한 이후에 결과를 보고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모습에서 현재 구간 일정 또 소화한 이후에 변동성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또 이슈가 나왔죠. 관련해서 보조금 노이즈가 또 발생을 한 형태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종목들의 하단이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구간이 있냐라는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사실상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중국이 치고 나가는 흐름 속에서 국내 업체들의 또 고전이 조금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이 주가라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죠. 굉장히 수급적인 형태로서 또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섹터이고 증시 전반적인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가정할 때 이 2차 전지
또 동반해서 분명히 좋은 움직임이 기대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가 메리트 있는 부분이면 분명한 구간이니까 보유하신 분들 현재 흐름 속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을 때 조금은 전략적인 또 수립이 필요한 구간이다 보고 있고, 뭐 아직 보유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다라면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기대하면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 전반적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증시 뭐 상승 종목 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 천여 개가 넘어가는 정말 상승 종목 수 우위에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슈가 나와주는 종목들이 이슈를 기반해서 또 수급이 몰리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주목하시기보다는 정말 실적 시즌을 소화하면서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에 조금은 관심을 가져보셔야 시장이 추가적으로 또 단기적인 방향성이 나타났을 때 조금 더 유리한 구간을 챙겨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뭐 에너지 섹터에 대한 이슈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가 많은데도 그 안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 좀 원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이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듯한 모습이고, 근데 너무 많이 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우진, 우리기술, 뭐 지금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오르비텍 모두 다 오름폭이 크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탈원전 이쪽 재료가 괜찮다고 보시는지, 지금 자리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저는 주로 BHI를 통해서 원전을 설명드리고 사실 공략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2만 원대 초반에서 가이드를 드렸던 종목인데 꾸준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주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시장 흐름이고 재료이다. 그리고 꾸준히 뭐 독일을 비롯해서 좋은 호재성 재료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수주 그리고 앞으로의 수주 기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주 그리고 실질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치고 나간 흐름 속에서 말씀하셨던 우진, 뭐 기타 우리기술 같은 후발주들이 나타나는 형태이죠. 그래서 섹터 전반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또 주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사실 주가적인 또 가격 메리트가 있냐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분명히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또 원전과 같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종목군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셔야 이렇게 뒤쫓아가는 전략이 아닌 아래쪽에서부터 여유롭게 그 상승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 덧붙여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맞아요. 또 쫓아가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은데 BHI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2만 원대 초반에 체크를 해주셨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뭐 거의 3%까지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위쪽에 룸이 더 남아있다고 에릭 마스터님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남아있죠. 분명히 오늘 거래량 들어온 부분들도 충분히 시장에서 여전히 그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해 주는 요인들이고 16일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했죠. 돌파하는 흐름 속에서 거래량도 강하게 실려줬기 때문에 최소 이 16일 또 캔들을 기준봉으로서 차트가 조금 더 움직여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시장의 주도주를 체크하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또 이렇게 원전과 같이 그리고 이전에 로봇과 같이 강한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들은 이평선 기준으로 5일선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으면서 그 흐름을 이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5일선을 기준으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이탈했을 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11선에서 그리고 21선에서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쫓아갔을 때 우리가 분할 매수로도
좀 전략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간 분명히 고점이지만은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분할로서 현재 구간 그리고 5일선 이탈을 염두에 둔 11선 그리고 좀 더 여유롭게 본다면 21선까지 또 분할 매수 전략으로 체크를 해 본다면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 원전이라는 재료 자체가 또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그 재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 분명히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고려한 또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쫓아갔을 때에도 단기적으로 그리고 조금은 중기적으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전략을 또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전략 세운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추가적으로 또 내어줄 수 있는 흐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만 원대 체크해 주셨던 BHI의 흐름까지 좀 봤는데요. 오늘 보면 뭐 전선, 초전도체, 화장품, 전력설비 다 괜찮습니다. 어제 약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좀 강세로 돌아서는 흐름인데 어떤 섹터에 있는 종목 좀 특징주로 꼽아 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요즘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력 설비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이 현재 치고 나가고 있죠.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형태, 차트 흐름, 원전 관련해서 뭐 BHI도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한 형태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성중공업 현재 60만 원 고점을 찍고 일부 또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차트상 이전 행보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한 이후에 갭 상승한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고 이 종목 역시 5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모습이지만 또 전력 설비 관련해서 종목들이 업체들이 굉장히 실적적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야말로 상승을 이어가는 섹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효성중공업을 체크하면서 후발주를 또 접근한다면 이 원전 못지않게 좋은 결과를 가져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관심 갖고 있는 섹터 한 가지 꼽으라면 전력 설비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에 관한 또 긍정적인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에릭 마스터와 함께 투자 아이디어 모아보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 다 하지 못한 투자 정보들, 아이디어들 또 이 방송이 끝나고도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쪽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이쪽 통해서 들어오시면 차분하게 시장 바라보시면서 어떤 종목들을 어떤 전략으로 대할지 조금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 계속 오늘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쫓아가기도 좀 부담스럽고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뭔가 사기에도 조금은 망설이고 그런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좀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조금 전에도 전력 설비 말씀을 드렸죠. 효성중공업 못지않은 상승률 보여줄 수 있는 종목 개인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뭐 저항대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유리한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오늘 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점을 갱신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점이다 할 수 있는 이전 저항대인 37만 원 초반대 현재 또 강하게 캔들을 꽉 채우면서 몸통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죠. 거래량이 다소 아쉬운데 오늘 뭐 시장 전반적인 관망세가 또 반영이 되다 보니까 폭발적인 수급 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종목 사실 금요일 날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이미 팍스 통신망에 계신 분들께는 가이드를 드렸고 수익 구간이죠. 위쪽으로 충분히 고점까지 시도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전력 설비 중에서도 특히 HD 현대 일렉트릭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뭐 조선도 그렇고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폭발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은 이전의 실적도 견조해야 되지만 그 실적을 추가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수주라든지 계약 이슈들이 꾸준히 뒷받침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HD 현대일렉트릭 충분히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차트적인 흐름을 봤을 때에도 장기평선 제 차트에서 이 연두색 선이 241선 이 1년선이다 보시면 되는데 1년선을 기준으로 종목들이 굉장히 저항을 겪기도 하고 강한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 241선에서 강한 지지를 받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온 구간이고 이전 저항대인 37만 원 초반대를 또 돌파 시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위쪽으로의 또 박스권 내지는 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이 종목 접근하기 늦었냐 했을 때 또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있겠죠. 준비해 놨습니다. 참여하시면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방송 중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이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가이드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전망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또 이슈들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전쟁 종식에 협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재건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제부터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의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흐름을 먼저 고려를 해야겠죠. 우크라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우크라 관련된 재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남북 경협이라든지 로봇 관련해서 혹은 농업 관련해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도 있고 건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원전도 갖고 있고 이렇게 재료의 교집합이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교집합으로 인해서 이미 좋은 흐름을 가져간 종목들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래쪽에서 눌려 있으면서 주가가 조정을 이어온 종목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의 순환매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에 조금은 주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우크라 재건 자체가 비록 테마성 재료이다 할지라도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대동 또 챙겨볼 수 있는데 오늘 6%대 이상 상승 구간을 유지하면서 좋은 모습을 또 잘 버텨주고 있죠. 주가적으로 봤을 때 고점 2월 13일 15,880원 이후에 꾸준히 조정을 받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장기 평선에서 주가 흐름이 오가는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다시 한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항대인 11,000원 중반대 돌파 속도 그리고 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우크라 관련된 종목들은 이슈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현재 뭐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 내용이라든지 꾸준히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료가 그리고 협상의 내용들이 진전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이전과 같이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보유하고 계시다가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을 때 또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또 분할 매도라든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방송 시간이 좀 짧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공간 들어오시면은 관련된 종목들도 살펴봐 드릴 테니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모아봤는데요. 바이오 비주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굉장한 플레이를 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сек터 내에서도 좀 훈풍을 불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화장품주 강세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울까?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많은 분들이 화장품주에 대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업황 자체 그리고 좀 자리가 좋은 종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화장품 좋다 보고 있고, 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고려했을 때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치고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제약, 그리고 화장품, 로봇 같은 종목들이 코스닥을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어나가면 사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업체들이 이런 바이오 관련된 재료도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뭐 실리콘2라든지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실리콘2도 현재 위쪽으로 좀 여유가 있는 구간이죠. 저항대 강하게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소화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가능한 섹터이고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또 뒷받침해 주는 것은 당연히 실적이고 또 테마성이라고 봅니다만은 한알령에 대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이뿐만 아니라 관세 또 관련된 악재 부분들도 개선이 되어 가고 있고 뭐 미국 경제 지표도 꾸준히 체크를 해 가야겠지만 소비 관련된 지표가 견조하다면은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도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섹터 전반적인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또 역시나 여러분들이 대장주를 쫓아가기보다는 대장주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만들어 줄 때까지 조금은 기다려 보면서 후발주를 노려봐야겠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도 후발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화장품 역시나 쫓아가지 마시고 후발주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섹터 뭐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대장주를 쫓아가기엔 좀 늦었다. 후발주자들을 함께 찾아보자라는 전략을 좀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2차 전지 태양광 오늘 많이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를 조금 더 빠르게 없앨 가능성이 생기면서 어제 빛을 발했던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어제 그 빛을 한 번에 잃어버리는 모습인데요. 어느 정도의 악재로 좀 받아들여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결국은 업황이 개선되지 못하는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시장을 정말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이 국내 업체들의 불확실성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우려 섞인 그리고 현재의 좋지 못한 흐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또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아쉬운 흐름입니다만은 30만 원대 이탈하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보조금 관련해서 또 꾸준히 악재성 재료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보조금에 대한 재료보다는 중국 기업들이 치고 나가는 흐름 속에서 국내 업체들이 점점 점유율을 일어나가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이 일정 구간 낙폭을 만든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주가라는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이 반드시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저가 메리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악재들을 일정 구간 소화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을 때의 이슈들 체크해 보면서 종목들 대응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유리한 구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음, 네. 에너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어요. 이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BHI도 2만 원대에서 또 공략을 해주셨고 한데 태양광, 풍력, 전력막 어떻게 보면은 같은 에너지 섹터 내에서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떤 섹터를 좀 에너지 중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어디가 조금 더 기회가 될지 궁금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원전이죠. 원전이 이미 치고 올라갔지만 가장 탄탄한 재료를 갖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견조한 기업들 종목들이 많다는 측면에서 어쨌거나 원전을 좀 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 신재생 관련해서 태양광 그리고 풍력들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실리다 보니까 테마성 재료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오늘 주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재료를 갖고 있다. 관련된 종목들 분명히 테마성 재료를 갖고 있지만 또 좋은 실적과 사업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OCI 홀딩스 같은 기업이 있겠죠.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특히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기대감을 가지고 장기 평선까지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적인 업황 그리고 기업의 전망이 어둡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강하게 받았죠. 현재 그리고 최근의 주가 형태를 봤을 때에 작년 12월 또 저점으로 보여줬던 5만 5천 원대 부분이 이 종목의 강력한 지지 라인이지 않은가 보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런 관세 관련해서 그리고 대선 앞두고 정책 모멘텀이 실리다 보니까 8만 3천 원까지 또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해서 오늘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죠. 7%대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또 테마성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인 이 OCI 홀딩스조차 이러한 주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중국 기업들이 태양광 관련해서만큼은 유럽을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 그리고 또 경쟁력이 굉장히 월등히 앞서 있다라는 점을 꼭 체크하셔야 되겠고 꼭 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셔야겠다, 보유를 하셔야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장기 평선 부분에서 명확한 지지를 보여줬을 때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다는 점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OCI 지금 오늘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5만 5천 원대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 걸까요? 그럼요. 현재 뭐 장중에 우리가 또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는 종목들을 박스통신망에서 함께 하고 있고 뭐 좋은 종목이 있으면 전체적인 뷰를 함께 공유하면서 이렇게 또 애매한 장세 속에서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뭐 개인적으로는 우량주 위주의 또 추세를 이용한 매매를 선호하는 편인데 이렇게 시장이 애매하면서 종목 장세가 펼쳐질 때는 중소형주들 특히 이슈가 바탕되는 중소형주들이 단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시장 흐름에 맞게 대응을 해드리는 또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 5월 20일장 바라보면서 이 안에서 다양한 투자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 안에서 다양한 투자 이야기 해봤습니다. 11시 39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5월 22일 시장입니다. 오민재 캐스터와 함께 시장 상황 자세히 한번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오민재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미국발 악재 하방 압력 받아가지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역시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약세 출발했는데요. 이 점차 낙폭을 회복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 9시에 장 시작하면서 상승 출발했고요. 현재 지금 상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6% 오르면서 2,607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47% 오르며 71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모두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반면 기관은 오늘은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149억 원 팔아치웠고요. 개인과 기관 모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 매도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각각 432억 원, 275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은 사익 실현하면서 300억 원대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3가지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보여주면서 2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AI 생태계를 강조하면서 이 향후 국내 반도체 업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이 전망이 나타났는데요. 이 어제 3% 넘게 하락하면서 SK하이닉스는 19만 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20만 원대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엔비디아와 협력하는 SK하이닉스 등 이 칩을 제공하는 국내 반도체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로봇 관련 주인데요. 이 로봇 액추에이터를 제공하고 생산하는 국내 업체 로보티즈는 20년도 1분기 이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5년도 1분기 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1분기에는요, 102억 원대 매출 그리고 8억 2천만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이 액추에이터는 로봇에 들어가는 구동 장치인데요. 로봇 손의 제어력과 또 움직임과 같은 부분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적절한 속도와 힘으로 움직이게 할지 구동 장치의 역할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의 로봇 산업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국내 로봇 관련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바이오 비주입니다.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인데요. 오늘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18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바이오비주는 스킨 부스터, 이 히알루론산 필러 등 의료 미용 제품에 대한 개발을 하고요. 또 판매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공을 들이면서 중국, 동남아 그리고 유럽 등 21개 국가의 유통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비주는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제2공장 건설 그리고 또 연구 개발 등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오전장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자력, 화력 등의 이 발전 설비를 국내외 시장에 제공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최근 인공지능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 사용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또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원자로와 증기 개발 발생기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하반기 미국 AI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가스터빈 수주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가스터빈은요, 회전형 열기관으로 이 과정에서 생긴 에너지를 그 발전기, 항공기, 선박, 펌프 등 기계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형 가스터빈 생산 능력이 포화 상태라며 우리나라 시장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앞타머 사이언스입니다.
이 폐암 조기 진단 키트의 인도 상용화 추진이 되면서 오늘 앞타머 사이언스 상한가 기록 중입니다. 개장 후 5.36% 넘게 오른 주가는 이후 급등하면서 상한가에 도달했는데요. 이 앞타마 사이언스는 폐암 조기 진단 키트를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등 남아시아 4개국에서 생산 그리고 판매를 도맡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 의료기기 업체 아피디 헬스케어와 계약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폐암 진단 기술을 이전하고 진단 시약 원료 등을 독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 간 앞타머 사이언스는요, 29.93% 오르며 1,406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동원산업입니다. 동원산업은 동원그룹의 핵심 계열사인데요. 이 원양어업 그리고 수산식품을 만든 기업입니다. 이 동원산업이 세계 최초로 어군 탐지 전용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투심이 많이 몰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어탐 드론의 최대 장점은요, 바로 친환경적이라는 건데요. 이 어탐 드론은 화석 연료가 아니라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연료 소모가 없습니다. 또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고요. 배터리가 탈부착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쉽다고 합니다. 오늘 동원산업은요, 전거래일보다 0.32% 오른 46,45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장중에는 47,8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3% 가까이 하락한 SK하이닉스는 오늘 2.68% 올랐고요. 삼성전자도 역시 0.36% 오른 모습입니다. 반면 2차 전지 LG 에너지솔루션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4% 넘게 빠지면서 27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혼조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HLB는 좋은 흐름 보여줬지만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는 각각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 같이 살펴본 캐스터 오민재였습니다. 네, 오민재 캐스터와 함께 시장 상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현재 11시 4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분위기 잠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2,600선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2,622포인트까지 좀 올라갔지만 상승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 시장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외국인이 15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에 좀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습니다. 기관도 138억 원 물량을 담고 있지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사실 상황이 더 좋은데 외국인의 수급 때문인 것 같네요. 물량을 조금 더 많이 담아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469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코스피 시장에서 554종목이 오르고 있습니다. 338종목이 내리면서 오르는 종목이 월등히 많은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1000종목이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특징주를 좀 살펴드리면 STX 엔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조선업 호황 속에서 한화엔진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STX 엔진을 매수할 것이다, 인수를 검토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로 좀 살펴봤는데요. 현재 구간 굉장히 장대 음봉이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시세 변동이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리콘2도 함께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증권사에서는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호실적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실리콘2 오늘 시세를 좀 보여주는데 중동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사실상 미국 시장보다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분석과 함께 오늘 화장품주 대부분 좋은데 실리콘2 역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시 4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저희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